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원지청 건물에서 술판을 벌였다라는 이화영 측의 주장이 마치 100% 사실인 듯 연일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수원지청에서 구속된 피의자들끼리 술파티를 벌이는 게 가능한 일인지 오늘 돌직구쇼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대표가 연일 이 문제를 들어 검찰 때리기, 정부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급기야 100% 진술이 사실로 보인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현재 2024년 대한민국의 한 검찰청사에서 피의자들이 모여서 술파티라도 벌였다는 게 사실인 것 같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면 그날 같은 시간에 3명의 피의자, 수감자를 어느 검사실에서 소환을 했는지 교도소 구치소에 확인하면 됩니다. 당연히 CCTV가 있었을 것이고 그날 연어회에 회덮밥에 술까지 반입을 한 쌍방울 직원들이 있다는 것이니까 출입자 기록 확인하면 나올 것이고 교도관들이 과연 그 수감자들 데리고 왔는지 확인하면 아주 쉽게 나옵니다. 검찰청에서 그 공범자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진술 모의를 하고 술판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검사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검찰이 이 점을 지금 밝혀야 합니다. 황당무계하다 이런 말로 할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이런 태도로 봐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 이화영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확신에 찬 듯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 관계자, 주요 관계자들은 수원지청에 항의 방문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많이 거론되는 사건입니다. 결정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 진술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용을 대납했다라는 사실을 다 보고했다라는 이른바 진술 변화가 있었다. 라는 게 논란이 된 바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대표가 본인과 연관돼 있을지 모를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술잔치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논란인 겁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를 확인해 봤는데요. 당사자들은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참여자들과 교정본부의 입장입니다.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검찰 수사관 김성태 전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모두 이화영의 저 술잔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고요. 교정본부 측도 교도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라며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뭘 근거로 저게 100% 사실로 보인다라고 연일 주장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쌍방울 관계자들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발언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 주장에 따르면 저 연어회 등을 사다 날랐다라는 쌍방울 관계자들이 있을 텐데 쌍방울 관계자, 검찰청은 외부 음식 반입 금지, 내부 매점 음식 전달하려 해도 교도관들이 막는다, 대응할 가치가 없다라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쌍방울 관계자 B, 검찰청 조사는 술자리를 할 수가 없는 구조, 교도관이 항상 동행 감시한다, 어떤 교도관이 술 반입을 동의하느냐라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방용철 부회장 등등도 부인하고 있고 교도관들도 부인하고 있고 쌍방울 관계자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화영 측의 전 변호인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었으면 우리가 법정에서 가만히 있었겠나. 검찰의 회유와 압박을 계속 경계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술잔치를 벌이겠다? 상상가지 않은 이야기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영화에서는요 간혹 가다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검사가 탁 담배를 하나 탁 피면서 잠깐 조사 쉬고 담배 한 대 피고 하시죠. 그래서 탁 CCTV가 없는 검찰청 뒤쪽에 으슥한 곳으로 가서 담배를 탁 피면서 지금 협조만 해주면 제가 구치소에서 빼서 모시고 나갈 수 있는데 회 좋아하세요? 제가 사드릴 수 있는데 이런 얘기가 영화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게 뭐 쌍팔년도 영화도 아니고요. 이화영 부지사가 하는 얘기가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다라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다 설레설레 고개를 젓고 있는데 네네. 일단 뭐 당장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게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김성태, 방용철, 교정본부, 교도관, 쌍방울, 이화영 전 변호사 또 모두 다 일축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뭘 근거로 이화영 부지사와 이재명 대표는 100% 사실이다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을까?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다 떠나가지고 2019년 7월에 필리핀에서 아태 국제 회의가 있었어요. 그때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 회장한테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건 이제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하지 않았겠습니까? 필리핀 갔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5개월이 지난 12월 달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방북 비용을 드디어 쌍방울이 대납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갖다가 했다라고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서 진술했거든요. 옛날 같으면, 지금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서 그런데 옛날 같으면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을 갖다가 하면 그 자체로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는데, 이제는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다시 증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 7월 25일에 이화영 씨가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본인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법정에서 진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루 전날인 7월 24일에 본인도 아니고 이화영 씨 부인이 변호인 해임 신고서를 갖다 제출해요. 그때까지 실질적으로 변호를 갖다 했던 사람들이 뭐 법무법인 여기 뭐 덕수 뭐 이런 데도 있었지만, 그다음 뭐 현근택 변호사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재판을 진행했던 데는 법무법인 해고양의 서민석 변호사였는데, 부장판사 출신. 그 사람을 그냥 잘라버려요. 그러면서 재판을 갖다가 그냥 질질질질 늘어뜨렸는데, 그런데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지난 4월 4일에 나와가지고 한 이야기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직전인 6월 달에 내가 1313부 앞에 있는 창고 가가지고 무슨 연어회 같은 것들을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가 없고요. 오히려 뭐가 있냐면은, 검찰에서 낸 증거에 따르면은 이 일이 일어나기 직전인 그 7월 20일에 구치소 접견을 부인이 하거든요. 부인이 이화영 부지사를 갖다가 접견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입장을 갖다 확실히 해라, 버티려면 제대로 버텨라, 저쪽에서,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와준다고 하니까 같이 저항하자,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부지사가 우물쭈물하니까 법정에 가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다 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뭐 연어회로 뭐 성찬을 갖다가 벌였다느니, 그런 것들은 CCTV나 어쨌든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만으로 저게 100% 확실하다, 그 이야기가 말이 되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이야기를 언제 했느냐, 이화영 부지사가 4월 4일 날 했어요. 4월 4일이면 언제입니까? 4월 10일 총선보다 6일 전이잖아요. 총선에 얼마나, 그때는 이제 양문석, 그다음에 김준혁 후보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민주당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있는 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화영 부지사의 저 진술이 사실이고 객관적 물증이 있고 그랬으면 이번 총선에서는요, 민주당이 200석 가져갔을 거예요. 하지만 밝히지 않지 않았습니까? 왜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머리가 좋으신 분이, 제 생각에는 그때 저 이야기를 했으면 또 허위사실 공표죄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선거가 끝난 지금에 와가지고 저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서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 필요 없고요. 제가 봤을 때 6월 7일에 드디어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판결이 나오는데, 그 판결을 보면은 어떤 것이 객관적 진실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혁준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였습니다. 그 부인 등이 말했다는 저쪽이 아마 민주당일 것이다라는 건 정혁준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쪽인지 이쪽인지 확인이 안 됐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저쪽이 저 짝인지 아닌지는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검찰 술잔치, 이재명 대표는, 김주영 의원님, 네. 뭐 근거를 갖고서 100% 확신하시는 겁니까? 글쎄, 무슨 지금 양쪽 다 증거는 없잖아요. CCTV도 3개월이면 다 삭제가 되고. 아니 그래도 이제 관계자들은 지금 다 하니까.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이게 예. 일종의 증거라면 증거일 수 있죠. 네,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믿음의 벨트가 있는 거죠. 믿음, 네, 그것이 증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사실 법정에서 이제 본인 방어를 위해서 진술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처벌이 뭐 안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정말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메뉴까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연어회. 예, 연어회 해덮밥, 뭐 소주, 뭐 이런 얘기들, 종이컵. 이제 그렇게까지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도 이거를 또 안 믿을 방법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이제 입증해서 교도관들 다 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이게 작년 6월인데 그동안에는 왜 그러면 이 얘기를 안 했을까? 이제 제가 드는 궁금증이에요. 왜 안 했을까? 왜 변호사도 몰랐을까? 그동안에는 왜 검찰이 회유했다고만 얘기를 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도 동시에 들어요. 그렇지만 내용이 그렇게 막 지어낸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또 그 방도 실제로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정성껏 지어낸다고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와서 이제 15년 구형을 검찰이 했기 때문에 1심 판결을 앞두고 그동안 얘기 못했던 거를 털어놓는다라는 차원에서 한 것인지 그게 진짜로 팩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이재명 대표는 얼마든지 이런 네. 얘기를 전 부지사가 진술을 했는데 이거 너네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는 100% 사실인 걸로 보인다. 라며 국기문란이다. 라고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공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선거 때는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선거 끝나고 했을까? 정익진 변호사님은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